7월의 첫날입니다. 삼성전자가 7월 첫날에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제 시작을 하는 7월달 대전망, 7월달 대전망과 그 다음에 7월달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7월 실적입니다. 실적 발표가 7월 7일 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7월 달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 콕 찍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오늘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게 바로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반등이 나왔었던 거예요.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미국장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제 미국장이 최근 들어서 3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올랐고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반도체 지수가 올라서 오늘 삼성전자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고 오히려 주가가 내렸어요. 이렇게 된 데는 딱 이거예요. 바로 7월 달에 실적 발표가 있죠. 7월 7일 날 실적 발표에 따른 기대감과 그 다음에 또 불안감, 요런 것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요, 대부분 증권사들이 7월달 실적 전망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표가도요, 7월 실적이 좋기 때문에 목표가도 전부 다 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키움증권이 3일 전부터 나오고 교보증권도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하향 리포트가 나옵니다.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왜 갑자기 하향이냐 그랬더니 요번에 노조가 난리를 펴가지고선 요 성과급을 마련해야 되니까 요 성과급 마련에 따른 충당금 때문에 실적은 크지만 여기서 충당금을 빼야 된다. 요 논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100조 볼 거를 한 89조 정도 요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키움증권이고요. 교보증권도 뭐 86조 벌 거를 뭐 80조 번다. 뭐 요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증권사, 딸랑 2개 증권사고 나머지 20개가 넘는 증권사들은 다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다 좋은 얘기를 하는데 딸랑 2개에서 나온 얘기 때문에 그것도 그대로 목표가는 그대로인데 단지 충당금 때문에 HBM이라든지 뭐 반도체 D램이라든지 이런 것 등은 다 좋다 이거야.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당장 7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는 요 충당금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요거를 어떻게 보느냐면요,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조그만한 요런 약간의 노이즈, 요 정도죠. 그냥 노이즈 정도죠. 요런 것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선 조정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꾸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연기금에서, 그렇죠. 연기금에서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제 6월 30일 날 어제죠. 어제로 그동안 이제 앞으로 팔 거예요, 매도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거에 대한 유예를 끝냈어요. 유예가 끝났다는 거예요. 유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7월 달부터 판다. 그런데 요거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팔긴 파는데 어떻게 파냐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좀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사요. 그래서 산 다음에 이렇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반등 나오면 좀 팔아요. 요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주야장창 계속 팔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0억을 판다. 그럼 500억을 그냥 싹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3천억을 사요. 3천억을 사고 3,500억을 팔아요. 그래서 500억을 판다. 그럼 3천억 사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방어 역할을 하고 올라갔을 때는 지네들도 올라갔으니까 요때 좀 비싸게 팔고 계속 팔면은 연기금도 지네들도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이 연기금 입장에서도 야, 내가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는데 그냥 계속 팔까? 바보입니까? 돈 벌어가면서 팔아야지.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장의 심리 상태인 거죠. 심리 상태. 무지하게 실적이 좋게 나오긴 하는데 요런 조그만 악재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딱 7월 7일 날 실적 발표에서 키움증권하고 교보증권이 제시한 요 실적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야 돼요. 키움증권이 89조, 그 다음에 교보증권이 80조. 그런데 아예 확실하게 90조가 딱 나와요. 실적 발표에서. 그러면 이거는 충당금도 까고 뭐 이것저것 다 까고선도 90조가 나왔다. 그러면은 주가는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 급등이야. 그런데
딱 했는데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왔는데 키움증권이 얘기한 대로 89조가 나왔네. 또 뭐 교보증권이 얘기한 대로 뭐 80조 나왔네. 80조 중반 뭐 86조 이 정도 나왔네. 이러면은 세론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웃기는 현상이 된 거예요. 지금 57조 벌던 회사가 다음에 80조 벌고 그 다음에 3분기 때 100조 벌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대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건 진짜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지난 1년 동안 번 게 4조 벌었었는데 3개월마다 57조, 또 3개월마다 80조, 또 3개월마다 100조 이렇게 벌면은 주가가 지금보다는 그래도 더 올라갈 수 있어야죠. 그렇죠? 목표가는 전부 50만 원, 55만 원, 59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38만 원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요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 키움증권이 얘기한 89조보다도 많이 나와줘야지 주가는 급등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89조보다도 더 안 나오고 88조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돼요? 세론 현상이 나와서 조정이 나옵니다. 근데 조정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계속 떨어지겠어요? 아니죠. 바로 뭐라 그러냐면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항상 지난번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얘네는 3등이에요. 3등. 근데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3분기 때는 3분기 아니고 4분기 아니고 올해 2026년뿐만 아니라 27년도 물량도 다 팔려가지고선 물량 대기 바쁘다. 완판돼 있다. 이미 선금도 받았다. 내년에 2027년에 들어갈 것도 제발 우리 회사에 먼저 주시오 하고 선금까지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빡 하고 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3분기 가이던스에서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 3분기 때 또는 4분기 때 올해 2026년 하반기 때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고 앞으로는 더 벌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고 숫자가 딱 나오는 것을 제시를 해요. 우리는 다 팔아가지고 돈도 다 받고 물량도 딸려서 공장 돌리기 바쁘다.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7월 7일 날 어떠한 발표가 나오느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지금 예상치는 다들 이 57조 1분기 때 벌었던 거에 비해서 1분기 때 깜짝 서프라이즈가 됐죠. 그러죠? 그런데 이때도 여러분 그때가 4월 달이었어요. 4월 달에도 주가를 보면은 4월 달에도 주가가 처음에는 안 올랐어요. 실적 발표를 4월 7일 날 하고 당장 안 오르고 삐질삐질 되다가 그 다음에 4월 좀 지나서 그 다음부터 3일 정도 지나서 그 다음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물론 4월 달에는 20만 원대에서 이제 30만 원대로 가기 위했었는데 이제는 38만 원까지 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38만 원을 돌파해서 40만 원대로 가기 위해서는 반등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는 지금 6월 달 때처럼 확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변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요 지금 보시는 대로 기법에 맞춰서요 떨어지면은 사요.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팔아요. 떨어지면 사요. 반등이 나오면 팔아요. 지금 제가 그동안 6월 달에 했던 거를 여러분들께 지난 일주일 동안 회원 모집을 하면서 다 문자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쫙 딱 기가 막히게 사고 팔죠. 그러한 과정이 앞으로도 7월 달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바로 삼성전자 7월 변동성 시나리오에 따른 7월 변동성 대비 반등 타점 요것을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삼성전자라고만 문자에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변동성 대비 반등 타점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은 훨씬 더 대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홍주식에서 또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홍주식도 계속해서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먼저 요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끝으로 제가 AI한테 시켜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번 주요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예상치하고 목표 주가입니다. 지금 KB증권이 90조로 가장 높습니다. 예상 영업이익이 90조고 목표 주가가 55만원이고요. 그 문제의 키움증권이 89조가 영업이익 예상이익이고 목표 주가는 43만원. 자, 그 다음에 교보증권도 이번에 83조.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50만원. 이런 식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유한타증권이 34만원으로 돼 있는데 34만원 넘은 지가 뭐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는 4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무시를 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50만원 선이에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50만원 선인데 예상 영업이익이 평균치가 나오면은 한 84조, 85조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90조 가까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이제 다시 한번 폭등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0만원 선을 예상을 한다 하는 게 보통 1년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1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분기를 그 다음에 또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못해도 이번에 40만원은 가져야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40만원을 돌파해줘야 50만원을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7월 달에 이러한 영업이익에 대한 노이즈 이런 부분을 압도할 수 있는 7월 7일 날 실적 발표 그리고 나서 주가에 또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